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로농부 영상학부 21학번 송일임, 사회학과 이사학번 정호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교권 침해를 주제로 제작한 영상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시사논술 작성 3조의 대표로서 이번 인터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노후노문학과 22학번 이우민 학우님, 계량위험학과 21학번 임재민 학우님도 함께 참여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희 3조는 시사논술 작성 수업에서 사회 현상에 대해 독창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해법이나 대안을 제공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게 최근 몇 년간 반복되던 교권 침해 현상에 주목해 이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언론과 사회 전반에서 교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에도 왜 교권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교사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학우들과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영상은 서희초 사건 이후 2년, 교실은 정말 달라졌는가를 묻는 데서 시작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초중교사가 학부모 협박 편지를 받고 교권 침해가 인정돼도 학부모가 막 고발하는 사례처럼 교사들은 긴 절차와 스트레스로 계속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특히 1, 2년차 초등교사를 포함한 현직 교사들을 직접 인터뷰했고 악성 민원과 생활지도 위축이 여전히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가 교권보호 5법을 만들었지만 통계에서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가장 많고 교사들은 체감 변화가 크지 않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며 학교 공식 민원 창구, 즉각 지원과 분리, 훈육과 아동학대 기준의 명확화, 신규 교사 보호와 상담 인력 확대처럼 예방 중심의 구조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등교육혁신원 화이팅! 당신의 딸에게 별일 없기를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거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내진 협박성 편지의 일부입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학부모를 고발했지만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부지법 약식 구제판부는 이 학부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사는 길어지는 절차와 스트레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생들 간 갈등으로 세상을 떠난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 교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부회장 박인현 교수에 따르면 교권 침해란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 학생 등이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해 교원의 법적 교육권과 사회적 윤리적 권위, 전문적 권위를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015년 경기도교육청은 교권을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는 젊고 열정 있는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목도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입법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국회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5법을 입법했습니다. 교권보호 5법은 보호자의 교직원 인권 침해 금지, 교직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 정당한 사유 없는 교직원, 직위해제 처분 금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현직 교사들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사회적 뉴스에서만 그런 거지 현장에서 보면 아무렇지 않게 그게 교권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교권보호 5법이 있으면 뭐하나, 교권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법이 부족하다, 교권보호 5법으로는 끝나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자료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이 지난해 접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 총 500사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79.6%의 교원들은 교권 침해와 그로 인한 교원들의 고통이 체감할 만큼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퇴직한 10년차 미만 교원은 606명이었습니다. 2020년 473명이었던 10년차 미만 퇴직 교원 수는 꾸준히 늘어 올해는 전년도 626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학교 급별 교원의 악성 민원 대응 경험을 조사한 결과 5건 이상의 악성 민원을 경험한 초등학교 교사 비율은 30.53%로 중 고등학교 교원보다 교권 침해 실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교사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기 1시간 전부터 찾아와서 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운동장 수업을 할 때면 나가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나 돌아다니거나 아기 학생에 대한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과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쫓아 올라와가지고 교사는 뭘 하고 있었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일도 다반사였고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보호 기능은 매우 약합니다. 현직 교사들은 지금의 제도가 피해 이후에야 권리를 복원하는 사후 처리에 머물러 있고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실질적 제재도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교사들은 민원과 피해를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떠안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구조적 대응 체계입니다. 사전 예방과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한 교사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을 세분화해 교육적 훈육과 학대 행위를 명확히 나누고 훈육의 맥락과 의도를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청 산하 수사기관의 대응 지침도 여기에 맞춰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언으로부터 교사를 지켜줄 장치도 부족합니다. 상담원 같은 고객 응대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에게 폭언을 들었을 때 전화를 끊거나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반면 학교에는 이런 보호 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교사가 학급 민원을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학교가 공식 창구를 만들고 그 창구를 통해서만 민원이 접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저경력 교사가 이른바 민원 폭탄이 예상되는 자리를 맡는 일이 흔합니다. 학부모 민원 대응 경험이 부족한 교직 경력 5년 이하 교사에게 과도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를 배정하지 못하게 하고 신규 교사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수습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2022년 4월 기준 전국 초, 중, 고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은 44.7%에 불과한데 상담교사와 같은 학생 학부모 소통 전문가를 확대하는 것 역시 중요한 해법입니다. 무너진 교권을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입법이 추진되더라도 내용이 빈약하면 오히려 새로운 사각지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도를 마련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교권 침해가 학부모에 의해 시작되었다가 동료 교사와 상급자의 묵인과 방관, 행정기관의 책임 회피로 사태가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방관과 2차 가해를 막으려면 적극적인 연대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의 노조 활동 보장을 확대하고 교권 침해 전담 기관을 늘리며 교원 이익을 대변하는 각종 단체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 2년. 사회적 관심에도 무너진 교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교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행동으로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